윤서연은 길에서 억만장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2시간 후 고급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춥니다. 폭우가 경기도 양평의 작은 온천 마을 거리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전형적인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생긴 웅덩이에 반사되어 비현실적인 빛의 유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음울한 풍경 속에서 한 고독한 인물이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5세의 윤서연은 구시가지 오래된 건물들의 아케이드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낡고 젖은 옷은 마른 몸에 달라붙었고 갈색 머리카락은 주름진 피곤한 얼굴에 붙어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2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남편 김준호가 공장에서 일하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고 10살 아들 민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윤서연은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윤서연은 결코 자신의 존엄성과 정직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한 노부인과 합의를 봐서 민우가 그녀의 정원 별채에서 잘 수 있게 했고 그 대가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윤서연 자신은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길거리에서 지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잘 곳을 찾아 헤매던 그녀의 눈에 젖은 보도 위에서 반짝이는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검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집어들고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의 내용물에 그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와 더 놀라운 것은 두꺼운 현금 다발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세어보니 5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있었습니다. 잠시 윤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돈이면 그녀와 민우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고 음식과 새 옷을 사고 어쩌면 일자리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녀를 항상 특징지었던 정직함이 우세했습니다. 그 돈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같은 고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당직 경찰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이 지갑을 주웠어요. 많은 돈과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경찰관 이강민, 50대 남성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돈이 가득 찬 지갑을 가져오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부인,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강민 경위가 지갑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윤서연입니다. 그녀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강민 경위는 윤서연의 이름과 발견 세부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는 윤서연의 젖은 옷과 피곤한 모습, 힘든 삶의 흔적들을 주목했습니다. 윤서연 씨, 당신은 놀라운 정직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잠깐만요. 그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적어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몸을 말릴 수 있는 곳을 제공하게 해주세요. 윤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의 작은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이 단순한 정직한 행동이 그녀의 인생과 양평 전체 지역사회를 영원히 바꿀 사건들의 연쇄를 시작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강민 경위는 윤서연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곧 이 소식은 항상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는 지역 언론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지역 신문인 이 양평의 소리는 정직에는 값을 매길 수 없다. 노숙자 여성, 500만 원이 든 지갑 반환이라는 제목의 일면 기사를 실었습니다. 전고 야심찬 기자 박지민이 쓴 이 기사는 윤서연의 이야기를 상세히 다루며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보여준 정직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양평의 작은 지역사회에 빠르게 퍼졌고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일부는 윤서연을 묘사를 통해 알아보고 그녀를 자주 길거리에서 보았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주목하거나 그녀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에 특히 감동을 받은 사람들 중 한 명은 구시가지 중심에 있는 작은 빵집 주인 이미영이었습니다. 이미영은 항상 재기와 연대의 이야기에 약한 편이었고 윤서연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한편 윤서연은 이 모든 소동을 전혀 모른 채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임시직을 찾고 민우가 정기적으로 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숙함을 보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어머니를 돕고자 했습니다. 민우가 먼저 모금 캠페인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바로 그였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일부 친구들이 돈이 가득 찬 지갑을 돌려준 영웅적인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자는 작은 별채로 돌아와 흥분해서 윤서연에게 들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특별한 것으로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엄마를 영웅으로 여기고 있어요. 민우가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외쳤습니다. 윤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야, 얘야.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윤서연이 시내 상점들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을 때 이미영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연 씨, 이미영이 따뜻한 미소로 불렀습니다. 저는 이미영이에요. 근처 빵집 주인이에요.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윤서연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영은 그녀를 자신의 가게로 초대해 갓 구운 커피와 크로와상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지역사회가 그녀와 민우를 위해 조직한 모금 캠페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윤서연 씨의 행동에 크게 감동받아서요. 이미영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고 싶어 해요. 상당한 금액을 모았는데 이 돈으로 주거지를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윤서연은 조용히 듣다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역사회의 관대함에 깊이 감동했지만 동시에 돈을 받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미영 씨,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감사해요. 윤서연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그럴 만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윤서연 씨, 당신은 놀라운 정직함을 보여주셨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금액을 돌려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바로 그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감사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돈을 받는 것은 불편해요. 제가 정말 필요한 건 일자리예요. 저와 제 아들을 품위 있게 부양할 수 있는 기회요. 이미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윤서연의 결단력과 존엄성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모금한 돈을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이미영이 제안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윤서연의 눈이 이 제안에 밝아졌습니다. 그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제 아들을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 말고는 바라는 게 없어요. 이미영은 윤서연의 반응에 기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결정된 거네요. 모금위원회와 이야기해서 당신이 일자리를 찾는데 어떻게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여성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논의하는 동안 그들 중 누구도 이 대화가 윤서연의 삶뿐만 아니라 양평 전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연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거절하고 대신 일자리 기회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선택은 사람들의 그녀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정직함뿐만 아니라 강한 존엄성과 독립에 대한 욕구를 보았습니다. 이미영은 약속을 지키며 모금위원회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위원회 멤버들 중에는 양평의 다양한 직종의 대표자들이 있었습니다. 상인들,
교사들, 전문가들, 그리고 몇몇 지역 정치인들까지. 회의 중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모금된 자금을 사용해 윤서연뿐만 아니라 도시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직업 재투입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새로운 기회 양평이라고 불릴 수 있었고, 특별히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가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열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가 이 이니셔티브에서 윤서연을 돕는 방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기회 양평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윤서연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작은 온천 도시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지역 신문과 심지어 전국 신문들도 이 소식을 다루었고, 단순한 정직한 행동이 어떻게 지역사회 연대 운동을 촉발시켰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들 중 하나를 통해 이 이야기는 정장호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장호는 양평 출신이지만 수년간 서울에서 살며 일해온 강력한 사업가였습니다. 정장호는 전국에 지사를 둔 대형 의료기술 회사인 메디텍 이노베이션스의 소유주였습니다. 정장호는 윤서연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의 정직함과 존엄성에는 그와 깊이 공명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그녀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예고 없이 정장호는 양평행 기차를 탔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자 윤서연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몇 원 벌기 위해 하는 여러 일 중 하나로 노인의 정원을 청소하는 것을 돕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윤서연 씨, 정장호가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윤서연은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비싼 정장을 입고 지휘하는 데 익숙해 보이는 우아한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저예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장우입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메디텍 이노베이션스의 소유주입니다. 당신 이야기를 읽었고,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윤서연은 그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메디텍 이노베이션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 회사의 소유주가 그녀에게 무엇을 원할 수 있을까요? 정장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윤서연 씨, 당신의 행동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당신의 정직함, 당신의 청렴성, 이런 것들은 요즘 시대의 드문 자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서연은 여전히 불확실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정장우가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양평에 지사가 있고, 당신과 같은 강한 윤리의식과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윤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자격이 없어요. 그녀가 마침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정장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격은 얻을 수 있습니다. 윤서연 씨, 당신이 보여준 것, 청렴성, 정신력, 일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은 가르칠 수 없는 자질입니다. 바로 이런 특성들이 제가 직원들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윤서연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에게 진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장우가 계속했습니다. 당신과 아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를 받아들이신다면 적어도 자리를 잡으실 때까지 회사 아파트 중 하나에서 임시 거처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윤서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장우 씨,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감히 꿈꿀 수 있었던 것 이상이에요. 정장우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윤서연 씨, 저에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 후 며칠 동안 윤서연의 삶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메디텍 이노베이션스의 양평 지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 담당으로 시작했지만 회사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녀와 민우는 작지만 안락한 회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안전한 지붕 아래에서 지내며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마침내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되었고 공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소연은 모든 열정과 헌신을 다해 일에 몰두했습니다. 구조화된 근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결단력과 직업 윤리는 주목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새로운 기회 양평 이니셔티브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이 단체는 지역사회의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재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노숙자에서 큰 회사에 존경받는 직원으로 변모한 것은 적절한 기회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있다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더욱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윤서연은 새로운 일에 온 마음과 영혼을 바쳤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민우의 아침을 준비하고 그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전에 메디텍 이노베이션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길고 힘들었지만 윤서연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미소와 결단력으로 모든 일을 대했고 이는 주목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녀의 역할은 주로 사무실 청소와 유지보수였지만 윤서연은 단순히 자신의 임무만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찰하고 배우고 질문했습니다. 그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 회사가 생산하는 정교한 의료 장비, 그리고 이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의 호기심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인사부장 김소희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소희는 윤서연에게서 현재 역할을 넘어서는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윤서연 씨, 김소희가 어느 날 그녀를 사무실로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 일에 대한 당신의 관심을 봤어요. 회사 교육 과정 몇 개에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의 기술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서연은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그녀는 정규 업무 외에도 비즈니스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저녁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기술의 기초, 고객 서비스, 회사 절차 등 일과 공부, 그리고 민우를 돌보는 것을 병행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윤서연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주목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장훈은 멀리서 윤서연의 발전을 지켜보며 점점 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헌신을 넘어 사람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자질이 윤서연의 경력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윤서연이 회의실을 청소하던 중 몇몇 임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스트레스와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는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해도 될지 물었습니다. 놀란 임원들은 그녀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끼어들어서요. 윤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원들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는 걸 알아챘어요. 아마도 근무 시간 중에 정기적인 휴식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요? 요가나 명상 같은 편안한 활동을 할 수 있게요. 그리고 직장 내 어린이집은 어떨까요?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서요. 임원들은 서로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연의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잠재적으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윤서연의 개입 소식은 곧 정장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업가는 이 사건에서 그가 처음부터 직감했던 것의 확인을 보았습니다. 윤서연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보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장우는 윤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윤서연 씨, 정장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회의에서의 당신 개입에 대해 들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윤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장훈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정확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회사 내에 새로운 직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직원 복지 코디네이터라고 하죠. 그리고 이 역할을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윤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장우 사장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역할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정장우는 부드럽게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윤서연 씨, 이 역할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당신은 이러한 자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윤서연의 삶은 다시 한번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메디텍 이노베이션스의 직원 복지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제안했던 아이디어들, 요가 휴식, 회사 내 어린이집,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했으며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회사에 대한 영향은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향상되었고 결근율이 감소했으며 생산성이 증가했습니다. 윤서연은 메디텍 이노베이션스 내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윤서연의 경력이 꼽히는 동안 그녀의 개인적인 삶도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민우는 새로운 아파트에 잘 적응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본보기에 격려받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어느 저녁,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민우가 자랑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고, 지금 봐요, 어디까지 오셨는지. 윤서연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 민우야, 그녀가 아들을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너를 위한 거였어. 너에게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단다. 알아요, 엄마, 민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해내셨어요. 우리는 이제 행복해요. 그렇죠? 윤서연은 말하기엔 너무 감동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수년간의 투쟁과 어려움 끝에 그들은 마침내 그토록 갈망했던 안정과 평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더 많은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양평 전체 지역사회를 바꿀 놀라움을요. 윤서연의 삶이 계속 개선되는 동안 또 다른 이야기가 그녀의 이야기와 얽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뿌리를 둔 이야기였습니다. 정장우, 윤서연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그 남자는 계보학과 가족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는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자신의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연구를 하는 동안 정장우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쪽 가게에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 이영숙에게는 쌍둥이 자매 박미란이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가족의 비극으로 인해 어릴 때 헤어졌습니다. 이영숙은 양평에 남았지만 박미란은 다른 도시의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정장훈은 이 발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이 이모에 대해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미란과 그녀의 후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그를 더욱 놀라운 발견으로 이끌었습니다. 박미란은 결혼해서 딸을 낳았고 그 딸도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박미란의 손녀는 다름 아닌 윤서연이었습니다. 정장훈은 진실을 깨달았을 때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서연, 그가 단순한 친절한 행동으로 고용했던 여성은 사실 그의 사촌이었습니다. 운명이 그들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장훈은 이계시와 씨름했습니다. 윤서연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직업적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결국 그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윤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려 노력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윤서연 씨, 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족과 제 가족에 관해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가족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장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계보학 연구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의 할머니 이영숙과 쌍둥이 자매 박미란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사촌 관계라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윤서연은 조용히 듣다가 충격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몇 분 동안 말을 하지 못했고 정보를 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저는 항상 민우 외에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장훈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연 씨, 이게 충격적인 소식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든 아니든 나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존경합니다. 이 발견이 당신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윤서연은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우 사촌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녀가 떨리는 미소로 말했습니다. 정장훈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장우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그 후 며칠과 몇 주 동안 윤서연과 정장훈은 더 이상 사장과 직원이 아닌 가족으로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와 추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혈연관계 소식은 회사 내에 빠르게 퍼졌고 곧 양평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운명의 징표로 보았고 정직과 선함은 항상 보답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윤서연과 정장우에게 이 발견은 단순한 행운의 우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었고 양평 전체 지역사회를 위한 변화를 가져올 계기였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윤서연과 정장훈은 힘을 합쳐 도시를 변화시킬 일련의 사회적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이니셔티브는 새로운 기회 양평 프로그램의 확장이었습니다. 정장훈의 재정적 지원과 윤서연의 직원 복지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훈련, 심리적 지원,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 지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윤서연은 자신의 노숙 경험을 떠올리며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정장훈은 이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메디텍 이노베이션스 소유의 건물 하나를 이 목적을 위해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센터는 단순한 임시거처 이상이었습니다.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상담 서비스, 구직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노숙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윤서연은 이 센터가 단기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상황의 근본 원인까지 다룰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정장훈은 메디텍 이노베이션스 내에서 포용적 고용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시작 센터 및 기타 지역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불우한 환경 출신자, 전과자,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양평 지역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업률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노숙자 수가 크게 줄었으며 시민들 사이에 새로운 희망과 연대의식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윤서연과 정장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이니셔티브들의 성공에 고무되어 그들은 계속해서 지역사회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잦은 대화 중 하나에서 윤서연은 그녀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장우야,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청소부로 일할 때 우리가 매일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지 알게 되었어. 회사를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정장훈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맞아, 윤서연. 지속 가능성은 점점 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어. 뭐가 좋을까? 회사 내에서 더 효율적인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윤서연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난 더 야심찬 것을 생각하고 있어. 메디텍 이노베이션스를 향후 5년 내에 완전히 탄소 중립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 정장훈은 그 제안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야심찬 목표였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야, 윤서연. 그가 말했습니다. 이는 환경에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야. 녹색 프로젝트는 일련의 행동을 포함했습니다. 회사 건물 지붕에 태양 전지판 설치, 빗물 수집 시스템 구현, 유기농 회사 정원 조성, 회사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가장 혁신적인 측면은 지역사회의 참여였습니다. 메디텍 이노베이션스는 환경 문제에 대한 공개 워크숍과 세미나를 조직했고, 집에서 지속 가능한 관행을 채택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해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지역 학교들과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의 영향은 양평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전국 언론이 이 도시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양평을 사회적 재생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모델로 소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들이 시작된 지 1년 후, 양평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리는 더 깨끗해졌고, 공기는 더 신선해졌으며, 한때 방치되었던 공원들은 이제 가족들과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졸린 도심은 이제 새로운 사업과 상점들로 활기찼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빛, 자부심과 소속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롭게 단장된 양평의 거리를 걸으며 정장우가 윤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알아, 사촌? 1년 전 내가 너에게 그 일자리를 제안했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넌 내 삶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어. 윤서연은 감동으로 눈물이 고인 채 미소 지었습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장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내 신뢰와 지원, 그리고 전체 지역사회의 협력 덕분이야. 정장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의 촉매제였어. 그날 내가 지갑을 돌려준 정직한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는 사건의 연쇄를 시작했지.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그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이니셔티브 덕분에 이제 일자리와 집을 가진 전 노숙자들이었습니다. 알아, 장우, 윤서연이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아. 정장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윤서연의 목소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를 감동시켰던 같은 열정과 결단력을 알아들었습니다. 동감이야. 다음엔 무엇을 할지 기대돼. 해가 양평 위로 지면서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윤서연과 정장훈은 계속해서 산책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했습니다. 단순한 정직한 행동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희망의 등대가 되었고, 연민과 지역사회 행동이 어떻게 한 도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연과 정장훈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결단력을 시험하고 가능성의 경계를 더욱 넓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윤서연은 사무실에 도착해 정장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윤서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 그가 서두를 생략하고 말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의 일부 사회적 이니셔티브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그들은 이 프로그램들이 회사의 주요 사업에서 너무 많은 자원을 빼앗고 있다고 말해. 윤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들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했고,
그것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들이 해체될 수 있다는 생각은 끔찍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정장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니셔티브들이 윤리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우리는 구체적인 데이터, 그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해.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마음은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녀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주세요. 우리 프로그램들의 영향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윤서연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직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니셔티브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늦은 밤까지 일했고 민우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집에 잠깐 들르고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사회 발표 날이 너무 빨리 다가왔습니다. 윤서연은 회의실에 들어설 때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정장우의 안심시키는 존재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열정이 진정으로 드러났습니다. 감동으로 빛나는 눈으로 그녀는 변화된 삶들의 이야기, 재결합한 가족들, 되찾은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메디텍 이노베이션스의 평판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회사의 윤리적 헌신을 높이 평가하는 새로운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어떻게 유치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윤서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들은 단순히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미래,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윤서연이 발표를 마쳤을 때 회의실에는 긴장감 넘치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동참했고 결국 전체 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일어섰습니다. 윤서연 씨,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발표가 제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니셔티브들의 지속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윤서연은 안도감과 기쁨의 물결이 그녀를 압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정장우가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대단했어, 윤서연,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넌 우리의 프로그램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들도 열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윤서연은 지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를 맞닥뜨렸고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정장우, 지역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그녀에게 둔 신뢰를 존중했다고 느꼈습니다. 집문을 열자 민우의 열정적인 포옹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소년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윤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어, 얘야. 아주 잘 됐어. 소파에 민우와 함께 앉아 윤서연은 그 지갑을 길에서 주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녀를 이끌어온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결정, 모든 도전이 그녀를 이 지점으로 이끌었고 이제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는 계속해서 싸우고 성장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것임을 알았습니다. 민우야, 한 가지 알아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따르고 옳은 일을 한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윤서연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은 길고 어려웠지만 모든 단계가 그녀를 꿈을 실현하는 데 더 가까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옆에 있고 전체 지역사회가 그녀를 지지하며 그녀는 최고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양평을 덮으며 윤서연은 창 밖으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각각의 불빛은 한 생명, 한 이야기, 한 가능성을 나타냈고 그녀는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더 밝게 빛나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웃고 이야기하며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윤서연은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사명을 찾았고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공유 사무실에서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하던 중 정장우가 대담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윤서연, 우리의 모델을 양평을 넘어 확장하면 어떨까? 메디텍 이노베이션스 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드는 거야. 윤서연은 잠시 침묵하며 이 제안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기회가 될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큰 책임도 따르겠죠. 정장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다. 하지만 우리가 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이 새로운 부서를 이끌었으면 좋겠어. 윤서연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요? 장우, 저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장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서연, 너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 넌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을 직접 경험했고, 타고난 공감 능력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 넌 이 역할에 완벽해. 초기의 망설임 끝에 윤서연은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그녀는 메디텍 이노베이션스의 새로운 기업 사회적 책임, CSR, 부서의 구조를 만드는 데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CSR 부서는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포용적 고용 프로그램, 환경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 윤서연은 각 프로젝트가 양평에서의 이니셔티브를 그토록 효과적으로 만들었던 원칙들, 공감, 협력, 혁신을 기반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새 부서의 첫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는 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의 창설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경험 많은 직원들을 불우한 환경 출신의 신입 직원들과 짝지어 단순히 전문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지원과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서연은 이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새 직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도전들을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멘토들을 위한 교육 워크숍을 조직하고 지원 자료를 만들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열린 의사소통 채널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새 직원들이 회사에 더 쉽게 적응하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레벨의 직원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성공에 고무되어 윤서연은 CSR 부서의 영향력을 회사 밖으로 확장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임 있는 기업 네트워크라는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목표는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구현하는 데 전념하는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기업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들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적 영향력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을 향한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기업가들과 경영진들을 만나 양평의 이야기와 메디텍 이노베이션스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진정성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곧 네트워크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미빛은 아니었습니다. CSR 부서의 활동이 확장됨에 따라 윤서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업무량은 급격히 증가했고 종종 늦은 밤까지 일하면서 직업적 책임과 어머니로서의 역할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위해 출장 중이던 그녀는 민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10대가 된 소녀는 슬프고 좌절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는 항상 일 때문에 나가 계시잖아요. 저는 엄마를 다시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윤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려는 결심 속에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호텔방에서 윤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극복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민우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이제 그 약속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컨퍼런스에서 윤서연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기업의 책임 있는 관행에서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에도 이 원칙들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평으로 돌아오자마자 윤서연은 정장호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고 출장을 줄일 수 있도록 CSR 부서를 재구성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장호는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연, 넌 항상 균형과 지혜의 본보기였어. 내가 아들과 함께할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도 내 놀라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동의해 함께 그들은 CSR 부서를 재구성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일부 프로젝트를 관리할 새로운 인재를 고용하고 잦은 출장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원격 협업 도구를 구현하고 팀의 다른 구성원들이 리더십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구성은 윤서연이 민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도 이로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새로운 구조는 더 많은 협력과 혁신을 촉진했고 더 많은 목소리와 관점이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 저녁, 윤서연과 민우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소녀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더 편안해 보였고 더 현재에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가 집에 더 많이 계셔서 기뻐요. 엄마가 그리웠어요. 윤서연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내가 그리웠어, 얘야. 일에 너무 빠져 있어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아무리 바빠도 넌 항상 내 최우선 순위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일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을 돕고 계신 거죠? 윤서연은 아들의 관심에 감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 사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내 의견을 듣고 싶어. 어머니와 아들이 새로운 사회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논의하는 동안 윤서연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균형을 찾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변화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되찾은 균형은 CSR 부서에 새로운 창의성과 혁신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민우와 보내는 시간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그의 신선한 관점에서 영감을 받은 윤서연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학교를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저축, 윤리적 투자, 책임 있는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가르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윤서연은 민우와 혼자 남았을 때 재정을 관리하는 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지를 기억하고 다른 젊은이들이 금융세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도구를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학생들은 중요한 금융 개념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은 교육부의 주목을 받았고 그들은 이 프로그램을 더 넓은 대상에게 적용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윤서연은 갑자기 정부 관리들과 교육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더 넓은 관객에 맞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서연의 일이 계속 확장되고 더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동안 그녀는 배웠던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회 변화에 대한 헌신과 어머니로서의 역할 사이의 균형을 유지했고 민우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민우도 자라면서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본보기에 영감을 받아 그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열정을 갖게 되었고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에서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이끌었습니다. 윤서연이 아들이 자라 연민 있고 헌신적인 젊은이가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깊은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된 정직, 연민,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아들에게도 심어주었습니다. 윤서연의 이야기, 노숙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의 혁신적인 리더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성공은 아들의 얼굴에 있는 미소와 그들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세월이 흘러 양평은 윤서연과 정장우의 이니셔티브의 영향 아래 계속 번창했습니다. 이 도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포용의 모델이 되어 전 세계의 학자들, 정치인들, 기업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제 50대가 된 윤서연은 비즈니스 세계와 사회적 기업가 정신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노숙자에서 메디텍 이노베이션스의 가장 혁신적인 부서 중 하나의 책임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민우, 이제 25세의 젊은 남성이 된 그는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경제학과 지속 가능한 개발 학위를 취득한 후, 그는 재생에너지 기술을 다루는 스타트업을 설립했고, 특히 저소득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어느 날, 윤서연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연설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녀는 정장우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연, 정장우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어. 나는 메디텍 이노베이션스의 경영에서 은퇴하기로 결정했어. 윤서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장우는 오랫동안 회사의 심장이자 영혼이었기에 그 없는 메디텍 이노베이션스를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정장우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이사회와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는 만장일치로 내가 내 자리를 이어받을 적임자라고 동의했어. 윤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디텍 이노베이션스의 CEO가 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장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서연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영광이에요. 하지만 정말 제가 적임자일까요? 정장우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윤서연, 이 역할에 너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어. 넌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기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변화시켰어. 넌 메디텍 이노베이션스가 미래를 위해 필요로 하는 리더야. 정장우와의 긴 대화, 그리고 민우와의 대화 끝에 윤서연은 그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그녀는 정장우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수인계를 준비했습니다. 공식 발표 당일, 메디텍 이노베이션스 본사의 로비는 직원들, 기자들,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장우가 연단에 올라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윤서연을 회사의 새로운 CEO로 소개했습니다. 윤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녀는 앞에 모인 군중을 바라보며 감정의 물결이 그녀를 압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녀를 지지해준 동료들의 익숙한 얼굴들, 포용적 고용 프로그램 덕분에 회사에 들어온 새 직원들, 메디텍 이노베이션스의 이니셔티브로 인해 삶이 변화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보았습니다. 20년 전, 윤서연이 감동으로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도시의 거리에서 잠을 자는 집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한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기업 중 하나의 새로운 CEO로 서 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여정은 한 명의 놀라운 사람, 정장우의 신뢰와 두 번째 기회를 믿는 지역사회의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윤서연이 메디텍 이노베이션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며 연설을 계속하는 동안 그녀는 깊은 감사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단지 그녀 혼자의 것이 아니라 그 여정에서 그녀를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제 기업이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의 경계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윤서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수익성이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기업의 성공과 사회적 영향력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강화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진 박수는 귀청이 터질 듯했습니다. 윤서연은 많은 참석자들의 눈에서 기쁨과 자부심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한 반응은 첫 줄에 서서 열정적으로 어머니에게 박수를 보내는 민우의 빛나는 미소였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윤서연은 메디텍 이노베이션스를 혁신과 사회적 영향력의 새로운 높이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의료 기술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으며 계속해서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서연에게 진정한 성공은 단지 이익이나 인정으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화된 삶들, 활력을 되찾은 지역사회들,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면 뒤처졌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회들로 측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와 함께 양평 거리를 걸으며 윤서연은 수년 전 그녀의 인생을 바꾼 그 지갑을 발견했던 장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우야, 그녀가 향수에 젖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그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엄마.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을 때 정직과 성실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보세요. 윤서연은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지. 하지만 알아? 그것은 단지 내 선택만이 아니었어. 그것은 정장우 삼촌이 나에게 기회를 준 선택이었고, 지역사회가 우리를 지지하기로 한 선택이었어. 그리고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어준 선택이었지. 이 모든 선택들이 모여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어.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윤서연과 민우는 이제 번창하는 기관이 되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노숙자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운 새로운 시작 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젊은이들, 지원을 받는 가족들, 동료애와 목적을 찾은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봐, 민우야, 윤서연이 센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야. 타이틀이나 이익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력이지. 민우는 어머니의 말을 깊이 이해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래서 제가 엄마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엄마와 정장우 삼촌이 시작한 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싶어요. 윤서연은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그들의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기로 결심한 연민 있고 결단력 있는 젊은이로 성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서연은 지난 20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노숙자에서 CEO로, 어려움에 처한 싱글맘에서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리더십의 모델로. 여정은 길고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모든 도전, 모든 장애물이 그녀를 더 강하고 더 결단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민우야, 한 가지 알아두렴,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야.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느냐지. 민우는 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 얼마나 얻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줄 수 있느냐죠. 윤서연은 아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해.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남기고 싶은 유산이야.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변화를 만들어낼 힘이 있다는 생각 말이야. 해가 지면서 양평의 하늘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윤서연과 민우는 계속해서 산책하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단순한 정직한 행동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희망의 등대가 되었고, 연민, 성실성, 그리고 지역사회 행동이 어떻게 한 삶이나 한 도시뿐만 아니라 양평을 넘어 확장되는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었습니다. 밤이 도시를 감싸자 윤서연은 그들의 여정,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모든 사람들의 여정이 끝나기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전히 극복해야 할 도전들이 있었고,
변화시켜야 할 삶들이 있었으며 실현해야 할 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힘, 연민의 힘, 그리고 지역사회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의 이야기, 노숙자에서 CEO로, 어려움에 처한 싱글맘에서 비전을 가진 리더로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가장 작은 정직과 성실의 행동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건의 연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어느 봄날 아침, 윤서연은 이상한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무실로 출근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모든 성공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큰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눈빛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윤서연은 그녀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메디텍 이노베이션스를 B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B코퍼레이션은 목적과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직원, 공급업체,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법적으로 약속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지위의 변경이 아닙니다. 윤서연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우리가 다르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기업이 공동선을 위한 힘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서연의 제안은 이사회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전체 회사는 B코퍼레이션 인증에 필요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동시에 윤서연은 또 다른 야심찬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이 계획은 한국 전역의 어려움에 처한 도시와 지역사회를 식별하고 양평에서 그토록 잘 작동했던 변화 모델을 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윤서연이 프로젝트 발표 중에 말했습니다. 각자의 독특함을 가진, 하지만 모두 지속가능성, 포용성, 사회혁신에 대한 헌신으로 연결된 재생된 도시들의 네트워크를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 투자를 필요로 했지만 윤서연은 양평의 모델이 대규모로 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우, 그동안 자신의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그는 한국 남부의 작은 도시에서 첫 번째 시범 프로젝트 중 하나를 이끌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형태를 갖추어 가는 동안 윤서연은 자신의 여정에 대해 점점 더 자주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형태를 갖추어 가는 동안 윤서연은 자신의 여정에 대해 점점 더 자주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제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소중한 멘토이자 친구인 정장호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생각 일부를 공유했습니다. 장우야, 그녀가 와인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는지 궁금해. 세상은 너무나 큰 도전들에 직면해 있어. 기후변화, 불평등, 갈등. 때로는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어 정장호는 자부심과 이해가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연, 내가 처음 일자리를 제안했을 때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 너는 그저 너 자신과 내 아들을 부양할 기회를 원한다고 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봐. 넌 내 삶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켰어. 윤서연은 정장호의 말에 담긴 진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맞아요. 그저 우리가 더 많이 할수록 아직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더 깨닫게 돼요. 정장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너를 특별한 리더로 만드는 거야, 윤서연. 넌 결코 만족하지 않아. 계속해서 가능한 것의 경계를 밀어붙이지. 하지만 여정에서의 성공도 기념하는 것을 잊지 마. 정장호의 말은 윤서연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녀는 더 많이, 더 잘하려는 끊임없는 추구 속에서 때때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인정하는 것을 잊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윤서연은 그 지갑을 주었던 날로부터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축하 행사를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꾼 날이었습니다. 행사는 양평의 메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제는 활기찬 지역사회 활동의 중심지가 된 곳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메디텍 이노베이션스의 직원들, 지역사회 구성원들,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의 수혜자들, 심지어 양평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온 몇몇 국제 방문객들까지. 윤소연은 민우와 정자무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 앞에 모인 군중을 바라보며 감정의 물결이 그녀를 압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도시의 거리에서 잠을 자는 희망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여기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훨씬 넘어서는 변화의 증인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연민, 성실성, 집단 행동의 힘을 미끼로 선택한 지역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윤서연이 지난 20년간의 주요 순간들을 되짚어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며 연설을 계속하는 동안 그녀는 많은 참석자들의 눈에서 기쁨과 결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 극복해야 할 도전들이 많고 영향을 미쳐야 할 삶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모두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함께라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이어진 박수는 귀청이 터질 듯했습니다. 윤서연이 무대 위에서 민우와 정자무를 껴안으며 그녀는 깊은 감사와 희망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단순한 정직한 행동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리고 해가 양평 위로 지면서 하늘을 금빛 색조로 물들이는 동안 윤서연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도전들, 새로운 기회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만들어낼 새로운 가능성들로 가득 찬 장이었습니다. 축하 행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음악, 춤, 이야기 나누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파티 이상이었습니다. 인간의 회복력, 연민, 공유된 비전의 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윤서연은 민우와 함께 양평의 거리를 산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20년 전 그녀가 그 지갑을 발견했던 바로 그 지점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민우가 존경의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지갑을 돌려주기로 결정하셨을 때 단순한 정직한 행동 이상의 것을 하신 거예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윤서연은 미소 지으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너, 민우야. 넌 내가 매일 옳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어. 넌 항상 내 영감의 원천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였어. 그들이 아직도 한창인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는 광장으로 돌아가는 동안 윤서연은 새로운 결의를 느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여정은 놀라웠지만 그녀는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메디텍 이노베이션스를 B 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었습니다. 아직 영향을 미쳐야 할 삶들이 많고 변화시켜야 할 지역사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활기 넘치는 양평의 거리를 바라보며 사람들의 눈에서 기쁨과 희망을 보며 윤서연은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가 어떤 도전을 가져오든 그들은 함께 그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연민, 성실성,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결의로 하나 된 지역사회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밤이 새날의 여명에 자리를 내주는 동안 윤서연, 한때 노숙자였고 이제는 비전을 가진 리더가 된 새로운 열정으로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변화, 영감,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정을 계속할 준비를 말입니다. 20주년 기념행사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제65세가 된 윤서연은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양평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이 도시의 거리에서 잠을 자던 때와는 매우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양평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 번창했습니다. 이 도시는 지속 가능한 포용적인 도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푸른 제로 에너지 빌딩들, 최첨단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활기차고 연대감 넘치는 지역사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양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시작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국 전역의 수십 개 다른 도시들에서 비슷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도시들은 각자의 독특함을 유지하면서도 양평을 특징 짓는 사회혁신, 지속가능성, 포용성의 정신을 공유했습니다. 메디텍 이노베이션스, 이제 성공적인 B 코퍼레이션이 된 이 회사는 기업이 어떻게 선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 세계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익과 사회적 영향을 균형 있게 다루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전 세계 경영대학원에서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긴 여정을 되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극복한 모든 도전, 모든 장애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모든 삶이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이제 40세의 성인이 된 그는 재생에너지와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우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시간이에요. 윤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온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바통을 넘겨줄 날이었습니다. 모자는 함께 메디텍 이노베이션스의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 파트너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특별한 발표를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며 윤서연은 앞에 모인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얼굴들과 새로운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그녀가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같은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윤서연이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양평의 거리에서 잠을 자는 집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도시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다른 도시들의 모습을 바꾼 회사의 CEO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여정은 여러분 코피아어 바스칸터노어 이너 AI 각자의 신뢰, 헌신, 그리고 연민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윤서연은 잠시 멈추어 그녀의 말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깊은 감사와 희망의 마음으로 메디텍 이노베이션스 CEO 자리에서의 은퇴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을 듣는 것은 여전히 충격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윤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문과 멘토로 일할 것이며 특히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확장에 집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에게 바통을 넘길 때가 되었습니다. 이어진 박수는 귀청이 터질 듯했습니다. 모두가 민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재생에너지와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의 그의 헌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메디텍 이노베이션스를 이끌어갈 완벽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감동한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그가 윤서연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회사를 이끌게 된 것은 엄청난 영광이자 책임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정장우 삼촌, 그리고 메디텍 이노베이션스를 오늘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여러분 모두의 비전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우가 회사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며 연설을 계속하는 동안 윤서연은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꼈습니다. 아들에 대한 자부심, 그녀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 그녀 인생의 한 장이 끝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우수,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윤서연은 자신을 축하하고 싶어하는 동료들, 친구들,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둘러싸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이강민 경위, 30년 전 그 운명의 밤에 그녀의 정직함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윤서연 씨, 이제 은퇴한 이강민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제가 당신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경희님,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윤서연이 그를 따뜻하게 포옹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믿음을 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아닙니다. 이강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믿은 첫 번째 사람이었죠.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그 밤과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회상하는 동안
윤서연은 자신의 여정이 얼마나 길고 놀라웠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단순한 정직한 행동에서 시작해 수많은 삶을 변화시킨 운동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며칠과 몇 주 동안 윤서연은 리더십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민우와 긴밀히 협력하며 그녀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메디텍 이노베이션스가 좋은 손에 맡겨졌음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약속했듯이 그녀는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역을 여행하며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도시들을 방문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새로운 세대의 리더들과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1년 후, 윤서연은 유엔에서 사회 변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연설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무대에 오르며 그녀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긴 여정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녀가 앞에 모인 세계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한 여성이 노숙자에서 CEO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단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사람들이 무관심 대신 연민을 선택할 때, 기업들이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공동선을 그들의 사명의 중심에 두기로 결정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설을 계속하면서 윤서연은 그녀가 겪은 모든 것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도전, 모든 장애물, 모든 절망의 순간들이 그녀를 이 지점으로 이끌었습니다. 변화는 그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영웅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수천 번의 일상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매일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더 나은 미래를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이어진 박수는 길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윤서연이 무대를 내려오면서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전히 극복해야 할 도전들이 있었고, 영향을 미쳐야 할 삶들이 있었으며, 실현해야 할 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그 밤, 길에서 지갑을 주웠던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며 윤서연은 희망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 자신보다 훨씬 더 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음 장을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윤서연은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연민, 성실성, 그리고 집단 행동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인류가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유산, 그리고 그녀의 여정을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유산은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계속해서 삶을 영감을 주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놀라운 오디세이의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